안녕하세요, JP트레이딩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미국 경제지표는 국내 총생산입니다. 편하게 그냥 GDP라고 할게요. GDP는 한 국가 경제가 생산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의 총 가치를 측정하며 경제활동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척도이자 국가 경제의 건강도에 대한 1차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 나라 안에서 정부, 기업, 가게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물질적 부를 합친 것이죠. 과거에서부터 경제 성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현재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GDP 지표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GDP 수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경제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이에 따라 미 주요 지수는 상향할 것이며, 반대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다면 경제 성장이 더디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미 달러화 가치 및 전망이 부정적으로 해석되어 미 주요 지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GDP 수치가 높으면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물론 경제 성장률을 측정할 때 GDP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GDP가 높으면 경제 성장률 역시 높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높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 또한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해의 생산량이 많다는 것은 생산 활동이 활발하게 증가했다는 뜻이고, 그에 따른 수요 또한 많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늘어난 수요만큼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 차질로 인해서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가파른 반등보다는 내실을 갖춰서 적절하고 평탄하게 상승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GDP는 당해년도 및 기준년도 중 어느 해의 시장 가격을 이용하여 생산액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명목 GDP 및 실질 GDP로 구분이 돼요.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차이는 물가 변동의 반영 여부입니다. 물가의 상승과 하락에 의해서 서비스와 상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마련이죠. 명목 GDP부터 쉽게 설명드릴게요. 명목 GDP는 생산액을 당해년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 예를 들어 2023년 미국 내에서 생산된 물질적 부가 햄버거 1개이고 하나의 가격이 5만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다음 해인 2024년에도 햄버거가 생산되었어요. 그런데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 햄버거의 가격이 10만원이 됐다고 칩시다. 이때 미국의 2024년 GDP는 얼마나 될까요? 햄버거 가격이 10만원이 되었으므로 10만원어치의 물질적 부가 생산되었다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명목 GDP입니다. 2023년에 비해 2024년 햄버거의 가격이 2배 늘기는 하였으나 제품의 생산량은 증가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명목 GDP는 국가 간의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 사용하기 용이하지만 어느 한 국가의 경제 성장률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요. 이러한 명목 GDP의 한계를 보완해주고자 있는 것이 바로 실질 GDP입니다. 실질 GDP는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생산량의 기준연도의 시장 가격을 곱해서 계산한 것. 쉽게 말씀드리자면 앞서 예를 들었던 햄버거 기준으로 볼게요. 똑같이 2023년 미국 내에서 생산된 물질적 부가 햄버거 1개이고 하나의 가격이 5만원, 다음 해인 2024년에도 햄버거가 생산되었는데 이번에는 생산량이 3배 증가한 3개라고 볼게요. 이때는 2023년 당시 미국의 물질적 부인 햄버거 1개의 가격이 5만원이었으니 2024년 현재 15만원어치의 물질적 부가 생성되었다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실질 GDP입니다. 따라서 한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의 흐름을 분석할 때는 실질 GDP를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표를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지정학 통계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GDP의 기준은 1년 동안 하나의 국경 안에서 새로 생산된 최종 생산물 가치의 총합입니다. 우리나라로 보자면 한국 내에서 운영 중인 기업들이 번 돈은 당연히 한국 GDP에 포함이 되고, 한국 기업이지만 외국에서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는 한국 GDP가 아닌 해당 나라의 GDP에 포함이 돼요. 반대로 한국 내에 있는 외국 기업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는 한국 GDP에 포함이 되겠죠. 더 쉽게 예시를 들자면 해외의 유명 연예인 톰 홀랜드가 100억의 출연료를 받고 한국에서 광고 촬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럴 경우 생산자가 외국인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생산했다면 이 또한 한국 GDP 측정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즉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하며 돈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 모두 한국 GDP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GDP는 각 나라들이 얼마나 경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수단 중 하나예요. 경제 규모를 보면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GDP 지표만 가지고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판단하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어느 지표 하나만 보시면 안 된다고요. 국가의 경제 성과를 평가할 때는 고용 및 소득과 같은 주요 지표들 또한 같이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투자 정보는 JP 트레이딩 채널로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